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과연 어떻게 그다음에 좋은, 즐거운,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 에이징과 노후 생활의 핵심 OF, UF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들에게 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첫째, 경제였어요.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래서 큰 비중은 경제, 역시 왼쪽에 보면 거의 반이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만 하면 사실 큰 돈 들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죽기 1년, 반년에 자기 평생 의료비, 평생 쓰는 의료비의 3분의 1을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사실 큰 걱정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역시 경제관리, 건강관리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이별관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다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친구마다 형편이 달라서 같이 취미생활을 할 그런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지고. 그래서 노후의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장수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이런 거 있고, 저금리, 또 그 다음에 저출산. 우리나라 OECD에서 자살률 1위고 노인 빈곤율 1위고 노인 자살률 1위예요.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는 평균 약 12%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48% 정도예요. 그러니까 4배도 넘죠. 그런데다가 이제 저출산이고 자살하는 또 사람도 많고, 이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14%면 고령사회인데, 이미 우리 고령사회고 2025년이 되면 20%가 넘는다 그래요. 5명에 1명은 노인인 거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중년 황혼 이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생애 미혼. 아예 이제 평생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노후에 싱글들이 많아진다. 5060 베이비 부모는 마지막으로 부모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식 봉양 못 받는 세대.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뭘 고려해야 되냐? 은퇴 후에 인생 설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낮춰서 적성에 맞는 자기의 평생 한 일 좀 살려서 하는 일자리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능 나눔이라든가 사회공헌 이런 거 하면서 관계도 유지하고 활기도 찾고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유언장 여기 이런 것들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죠. 녹음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공증인데 보통 사람들 공증까지 할 필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거, 날짜 이런 거 다 기입하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인생 프루츠라는 영화예요. 일본 영화인데 이것도 역시 다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분들이 실제로 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찍은 영화인데, 남편분이 건축가세요. 도시에 300평의 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꽃과 나무와 식물, 야채 이런 거 심어서 농사 짓고 나누고 그러는 생활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냥 누워있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가드닝이라든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죠. 진짜 이 남자분은 90 몇 세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한 2, 3일 아프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수를 다 하신 거죠. 이 다큐예요, 다큐. 노후란 어떤 것인가 아주 리얼하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형식적인 준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그 다음에 사전 장례 의향서 여러 가지 작성하고 자서전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태도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삶이란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과 지위와 권력 이런 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겨서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더 욕심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본질적인 게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이분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죽으면 돌아가시면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의사였냐 변호사였냐 교사였냐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나 고집이 센 사람이나 한 장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더 분명해지겠죠.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다 노력을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1mm라도 나아진다면 그 사람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뭘 했나 그 행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분이었냐 그거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남 배려하는 분이었다. 또 아니면은 잘 웃는 분이었다. 이런 거로 생각하지 그분이 의사였는데 박사였는데 이런 거로 생각하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일상 속에서의 죽음 준비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즐길 수 있는 거 오늘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죽음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다 기피하는데 그러다가 덜렁 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장례식에 이런 음악을 틀어달라 이런 얘기도 미리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기독교, 불교, 가톨릭계 이제 존경받는 세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 가셨을 때 남은 게 별로 없죠. 오탄벌, 성철 스님 무소유로 유명하시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바보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재미있는 게 10년 간격이에요. 10년 간격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죠. 권력 많고 재산 있고 이렇다고 존경하지 않죠. 존경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나눈 분, 많이 나누고 아낌없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존경하죠. 래프 월더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철학자죠. 초절주의 철학자, 트랜젠덴탈리스트.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사회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거다. 비포 애프터가 있죠. 나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받는 거, 사랑받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가정에서 존경받기 쉽지 않죠? 가정에서 존경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 작품 하나의 제목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잘 살았어도 끝에 노추라 그러죠. 아주 노욕 부리고 아주 추한 추태 부리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럼 존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가장 존경을 받는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관뚜껑 닫아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 제가 저의 모토입니다.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뭐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뭐 내가 이 집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 끝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모든 분들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 가서 연설한 얘기인데 그중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거 늘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인가 그런 판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는 이혜인이라는 분의 용서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겠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묶인 거는 풀고 가야 되죠. 모든 관계는 남을 미워하면 자기 마음에 독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용서를 하면 자기가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도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용서해야겠다. 뭐 나는 이기적이지만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죽음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적인 준비와 삶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죽음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맞이하는 죽음이 되고 그 다음에 끝이 다 좋고 시작보다 끝이 좋은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